며칠 전부터 음식을 삼킬 때마다 식도 중간 부분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생기고, 처음에는 고기나 김치 같은 거친 음식만 걸리던 것이 이제는 죽이나 물조차 목을 넘기기 어려워지는 무서운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지면서 기침을 자주 하고 가슴 중앙에서 등까지 뻗치는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초기 증상을 목감기나 기관지염 또는 나이 때문인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식도 중상부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식도 중상부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치명적인 병, 식도 편평세포암입니다. 먼저 식도선암과 식도편평세포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도선암은 식도 하부 특히 위와 연결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만성 위산 역류와 발해식도가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식도편평세포암은 식도 중상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흡연과 음주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식도편평세포암은 식도 매벽을 덮고 있는 편평세포에서 시작되어 점차 깊은 층으로 침범하면서 주변 장기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도편평세포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1,2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90%가 처음에는 단순한 목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 5개월에서 2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식도편평세포암은 빠른 발견 시 정상적인 삼킴 기능과 목소리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기관지와 대혈관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호흡 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식도 중상부가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도 중상부는 목과 가슴을 연결하는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음식물의 원활한 이송 기도와 식도의 분리 기능, 되도리후두신경 보호라는 3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식도 중상부 내부에는 편평세포와 근육층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고 되도리후두신경이 분포되어 삼킴과 발성을 조절하며 기도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도편평세포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10주 이상 지속되는 연하 곤란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가슴 위쪽에서 걸리는 느낌이 계속되고 점차 물조차 삼키기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식도염은 적절한 치료로 6주에서 8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10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식도 중상부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쉰, 목소리와 성대 마비입니다. 되돌이 후두 신경이 침범되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지고 발성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물을 마실 때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식도 편평세포암이 되돌이 후두 신경을 침범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가슴과 긍으로 퍼지는 지속적 통증입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이 주변 척추나 흉벽을 침범하면서 가슴 중앙에서 등까지 뻗치는 아픔이 지속되고 깊게 숨을 쉬거나 누울 때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통증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강한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고 밤에 더욱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는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기침과 객혈 증상입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이 기관이나 기관지를 침범하면서 마른 기침이 지속되고 때로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기관지염과 달리 기침약이나 항생제로도 완화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극심한 기침, 발작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쇄골 상부와 목 림프절 종대입니다. 목 양쪽이나 쇄골 위쪽에서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는 여러 개의 단단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예요. 이런 덩어리들은 감기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림프절 부종과 달리 시간이 경과해도 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며 바위같이 단단해지면서 주변 조직에 단단히 고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흡연과 음주의 복합 노출입니다. 담배와 술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50배에서 8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면서 매일 소주 2병 이상 드시는 분들에게서 8년에서 15년 후 식도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뜨거운 음식과 자극적인 식품의 반복 섭취입니다. 75도 이상의 뜨거운 차나 국물을 자주 드시면 식도 편평세포의 만성 화상이 발생하여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녹차나 보리차를 하루 10잔 이상 드시거나 매운 고추장 김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식도 편평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아 정상 세포의 악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영양 부족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C, 엽산 등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식도 편평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거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도 편평세포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식도염과 역류성 질환입니다. 오랫동안 식도염을 앓으시거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편평세포의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속쓰림이나 가슴 쓰림이 주 5회 이상 발생하면서 5년 이상 지속된 분들은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5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유전적 소질과 가계, 내암 병력입니다. 가족 중에 식도암이나 두경부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6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를 보유한 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식도 편평세포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요오드 염색법입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식도, 중상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5분에서 20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요오드 염색법은 내시경 검사 시 요오드 용액을 뿌려서 비정상 편평세포를 선별하는 특수 검사로 조기 식도 편평세포암 발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식도 편평세포의 점진적인 이형성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식도, 중상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편평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비정상 세포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목이 조금 칼칼하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식도, 중상부의 핵심 기능인 삼킴과 기도, 보호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되도리후두 신경의 미세한 압박과 초기 성대, 기능 장애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되도리후두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성대, 움직임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쉬거나 발성할 때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경험하며 오래 말하면 목이 쉽게 피곤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연하, 기능의 질적 변화와 섭식 패턴 악화입니다. 종양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식도와 기도의 분리 기능이 변화하면서 음식 통과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음식을 삼킬 때 기침이 나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을 경험하며 삼킴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식사 중 기침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호흡 기능의 미묘한 저하입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으로 인해 기도와 식도의 해부학적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숨쉬기 과정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 위쪽에서 답답한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길을 걸을 때 호흡곤란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기침과 수면 장애입니다. 식도, 중상부의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마른 기침이 심해져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쉬고 가래가 끓는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 점막 절제술입니다. 첨단 내시경 수술 기법을 이용해 종양이 있는 편평세포층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식도, 중상부 기능과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외부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편평세포암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면서 주변 기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연하 장애와 삼킴, 불능입니다. 종양이 식도, 중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액체조차 넘기기 어려워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제대로 삼킬 수 없게 된 음식이나 침이 지도로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성대 마비와 발성 불가입니다. 종양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완전히 침범하면서 성대가 마비되고 정상적인 발성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극심하며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기본적인 의사표현도 할 수 없어 극도의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기관지 침범과 호흡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기관이나 주기관지로 퍼져나가면서 호흡 통로가 좁아지고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호흡곤란을 경험하며 산소 공급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흉부 통증과 척추 침범 통증입니다. 종양이 척추나 늑골을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골성 통증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가슴과 등 전체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출혈과 기도 폐쇄입니다. 종양 부위에서 반복적인 출혈이 발생하고 기관지 침범으로 인한 객혈이 심화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자들은 피를 토하거나 객혈로 인한 기도 폐쇄로 응급 상황에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식도, 절제술과 기관, 재건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식도, 중상부를 제거하면서 니나 대장을 이용해 새로운 식도를 만드는 복합 수술법이에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백금 성분과 세포, 분열 억제 항암제를 방사선과 함께 사용하여 종양 축소와 전이, 억제를 도모합니다. 말기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식도 폐쇄와 섭식 부전입니다. 식도, 중상부가 종양으로 완전히 막히면서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경구 섭취가 전혀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위루관이나 정맥 영양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한 극도의 쇠약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기관 침범과 완전한 기도 폐쇄입니다. 종양이 기관을 완전히 침범하면서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질식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응급 기관절개술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대혈관 침범과 대량 출혈입니다. 종양이 대동맥이나 폐동맥을 침범하면서 혈관 벽이 파괴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대출혈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토혈과 함께 급속한 혈압 저하와 의식 잃음을 경험하며 응급수혈과 지혈술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척추 침범과 척수 압박입니다. 종양이 척추를 침범하면 척수가 압박되어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가 발생해요. 환자는 24시간 침상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전신 마비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며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전이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식도 편평세포암 세포가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 간, 폐, 뇌, 뼈 등 전신 장기로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차례로 마비되어 전신 전이가 진행되면 간부전, 호흡부전, 심부전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펜브롤리주맙이나 니볼루맙 같은 면역 치료제들이 일부 환자에서 종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식도 편평세포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도 편평세포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7세 문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년간 지속된 쉰 목소리와 연하 곤란을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여기시다가 객혈이 발생해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식도 편평세포암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삼킴 어려움과 성대, 기능 저하를 겪으셨지만 발성 치료와 연화, 재활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삼킴과 목소리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1세 조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뜨거운 차 섭취로 인한 만성 식도염이 있으신 이 할머니는 지속적인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식도 편평세포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즉시 음식 온도 조절과 영양 개선을
병행하시고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식도 점막염과 연하 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영양 보충과 점막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식습관도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식도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의료진과 가족을 믿고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4세 임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식도 편평세포암이 기관지까지 침범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호흡 곤란과 객혈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식도 절제술과 기관 재건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호흡 장애를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18개월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삼킴과 호흡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식도 편평세포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흉곽경 보조, 최소 침습 식도 절제술입니다. 흉곽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활용해 작은 절개만으로 식도를 정밀하게 절제하고 이나 대장을 이용해 새로운 식도를 재건하는 혁신적인 수술법입니다. 기존 개흉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폐 기능과 성대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면역 항암 병합 요법입니다. 펜브롤리주맙이나 니볼루맙 같은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카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 같은 항암제와 병합 사용하면 진행성 식도 편평세포암에서도 6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종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완치 가능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식도 편평세포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와 술의 즉시 완전 중단입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둘 다 끊으시고 금연 금주 클리닉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식도 편평세포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시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음식 온도 철저 관리와 자극 요소 제거가 필수입니다. 모든 음식과 음료는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고 뜨거운 차나 국물은 충분히 식힌 후 드세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부드럽고 순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완전 금연을 통한 편평세포 회복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식도 편평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가함으로 단 한 개비도
피우지 마시고 간접 흡연도 완전히 피하세요.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므로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기 내시경으로 편평세포 변화 조기 감지하세요. 55세 이상이시거나 흡연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요오드 염색 검사를 받으시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도 편평세포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삼킴과 발성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8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흉관경 보조, 재건술과 면역항 암병합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하 곤란, 쉰 목소리, 가슴 통증, 객혈 등 식도 편평세포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10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소화기내과나 흉부외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위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선암은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위암으로 헬리코박터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을 편안하게 삼키고 건강하게 소화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도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식도 편평세포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식도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